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사회부 최영지 기자입니다. 오늘 토크합니다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모셨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토크합니다에서 다양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올해 대한변협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변호사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제 서울총회는 지금 최초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그 토요일부터 사실 오프닝 행사 있고 22일 일요일 날 본격적인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네. 이 행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와 IBA 그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양한 세션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6천 명 정도의 이제 세계 각국의 변호사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총회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특색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6천 명의 변호사가 모이는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지금 사전 등록이 5천 명을 훨씬 넘었고요. 네. 이제 현장 등록까지 합하면 6천 명이 훨씬 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그 변호사 6천 명이 그냥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변호사협회의 임원들이나 고위 임원들이나 아니면 대형 로펌 그리고 국제통상, 중재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그야말로 정말 우수한 변호사들이 6천 명가량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우수한 변호사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홍보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일 네. 코리안 나이트를 기획해서 네.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골고루 그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국의 법치주의의 발전상 이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코리안 나이트의 콘텐츠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법치주의 홍보를 한국의 전통 문화와 곁들여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에는 서울시장님, 박원순 예. 서울시장님, 그다음에 호라시오 네토 IBA 회장, 차기 그 개최지인 미국 변호사 협회장 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예.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네. 예정이고 지금 현재 1,000명 정도가 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 그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 주제는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과 법률 산업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세션을 통해서 뭐 토론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번 IBA 기간 중에 개최되는 그 세션이 22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전부 다 세션에서 논의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IBA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종전에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한 10명 정도가 IBA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100명이 넘게 그 행사에 패널로 참석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패널로 참석하면 다음번 행사도 계속 패널로 초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전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패널들을 선정하신 기준이 있나요? IBA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그 담당 분야의 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어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어학 능력이 네.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뽑았는데요. 네.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패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분들로 신중에 신중을 거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북한 변호사들의 참여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북한 변호사들을 정부의 참여 지원을 촉구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다각도로 네. 통일부에 북한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도 저희가 문서로서 요청도 했고요. 네. 또 각종 북한과의 그 연결이 되는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북한 변호사와 만남을 주선해 줄 걸로 요청을 했고 IBA 세계 변호사를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로아시아 다양한 국제 기구를 국제 변호사 단체를 통해서 북한 변호사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참 그 미묘한 거고 시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한동안 그 경색 국면이었다가
다시 화해 모드로 바뀌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북한 변호사들이 초청을 하면 올 수 있겠다. 저희가 바로 판문점만 넘으면 육로로 올 수 있는 네. 가장 가까운 변호사 협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변호사를 초청하려고 다각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이어서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인데 네. 저희는 마지막 날까지 예. 북한 변호사 초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한국에서 북한 변호사들이라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볼 수 있는 정말 기대되는 자리인데 정말 마지막 날까지 네. 기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북한에 지금 예상되는 뭐 변호사들은 뭐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모실 수 있는 네. 이 총회에 올 수 있는 변호사들은 몇 명 정도로 이제 추측할 수 있을까요? 북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냐? 네. 근데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고요. 조선 변호사 협회도 있고 네. 또 로펌도 있습니다. 북한에 뭐 네, 고려법률사무소 같은 로펌도 있고 변호사가 한 500명 정도로. 근데 정확한 건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5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뢰인과 직접 수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 사건이 배당을 하는 그런 협회에서 각 변호사 사건을 배당하는 그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국제 활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많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권의 변호사 단체와의 교류가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인데 네. 자본주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이런 변호사 협회는 사실상 로아시아에만 가입해 있고 다른 모든 국제 변호사 단체는 가입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분명히 변호사가 있고 상당 부분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상당 부분 국제 거래 이런 데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정말 남북한 변호사들이 이런 네. 지식적인 부분과 많은 부분을 교류하는 걸 정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뭐 역사적인 네. 순간이 될 것이고 세계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IBA 그 네토 회장이 예. 요청하는 친서를 예. 보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북한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예. 이런 어떤 외국을 나오거나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 허락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외교적인 그런 시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인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권으로 굉장히 지금 중시되는 이슈가 일제 강제징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대법원에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일본 아베 정권에선 이를 빌미로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이제 일본 변호사들이 이번 총회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법조계에서 해결을 하실지 그런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 전 일본 변호사 협회장 예. 우츠노미야 겐지 협회장이 저희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2010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한일 양국 간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던 그 당시 일본 변호사 협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현 일본 변호사 협회장인 기쿠치 유타로 협회장을 이번 IB 기간 동안에 면담을 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변회에서도 이 일제 강제징용을 가지고 한일 변호사들이 만나서 네.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말뿐인 이야기만 할 것이냐고 자기들에게 정말 해결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그냥 뭐 성명서라든지 합의문에 그치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양국 간의 판결의 집행력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판결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니까
그 판결은 분명히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집행되는지는 이제 그 일본의 네. 또 집행을 받는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먼저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법률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피해자 보상에 있어서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로서 일제 전범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배상의 방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정치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도 이번 세계 변호사의 서울총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세계 변호사 총회는 단지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수준을 전 세계 가장 여론 주도층인 우수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런 변호사 IBA 총회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릴 가능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전체적인 행사는 다 유료 행사입니다. 그런데 법의 날, 그러니까 Rule of Law Days라고 해서 법의 지배의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27일 날 개최되는데요. 네. 여기는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이 법치주의의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이날 모든 심포지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질문입니다. 네. 많은 의혹과 이제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엔 임명이 됐습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도 하고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많은 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된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나뉘어서 많은 그 지지와 반대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무엇인지, 과연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 임명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장관이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수사를 불순한 의도로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면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네. 아직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심증이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관이 된 경우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나갈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만약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정말 범죄 사실로 발견될 경우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범죄가 거의 증명될 정도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퇴 여부를 논하는 것은 또한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과 청와대가
서로 정말 각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청와대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검찰이 지금 임명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수사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정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양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칙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더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검찰에게는 있는 거죠. 따라서 그거 수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그 수사가 네. 어떤 뭐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거나 이런 식의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네. 따라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더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단 그 수사 과정이 투명하고 네. 또 어떤 뭐 지금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방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사의 필요성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면은 수사에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검찰 개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균열이 커지고 있어요. 청와대와 당정은 이 둘이 화합하고 소통을 하면서 검찰 개혁하기를 바랬었는데, 검찰 개혁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이 그동안 뭐 정치 검찰이든지 권력의 하수인이나 이런 온갖 그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맞는 검찰 개혁을 정치권, 여야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모두 다 숙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도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3륜 중 한 축의 수장으로서 이번에 임명된 조국 장관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 장관이 참 많은 그 논란 속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다른 어떠한 그 법조 3륜과 달리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달리 말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